여러분, 최근에 서울 아파트 단지 근처를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부동산 중개소 유리창마다 금매라는 글자가 가득 붙어 있습니다. 3년 전 이 집 사려고 새벽부터 줄을 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청약 당첨됐다고 가족한테 연락하던 그 흥분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아파트가 아무도 안 사가는 금매 물건이 돼서 창문에 붙어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팔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집값이 이렇게 내려갔으면 사람들이 사야 존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도 안 살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 아파트 중 한 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든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도 66살입니다. 젊었을 때 저도 빚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 30대 중반에 아이들 학교 문제로 서울로 올라오면서 대출을 잔뜩 받아 전세를 끼고 집을 샀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끌족이라 불리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7년 IMF 당시 은행 현장에서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경매로 넘어가는 서류들을 제 손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창구에서 밤새 일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부동산 분석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자산관리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정 소장입니다. 요즘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얼굴을 보면 그때와 너무 똑같습니다. 설마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겠어 하던 분들이 결국 무너지던 그 눈빛이 지금도 보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월이자는 얼마입니까? 소득 대비 이자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서울 아파트 금매 폭탄의 시체와 영끌족, 다주택자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매라는 건 시세보다 싸게 빨리 팔겠다는 겁니다. 급하게 파는 사람이 많다는 건 이자를 못 버티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이게 왜 문제냐고요? 금매가 쌓이면 그게 새로운 시세가 됩니다. 시세가 내려가면 더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더 많은 금매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시세가 또 내려가죠. 이걸 하락 도미노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시절 이 현상을 2번 목격했습니다. 1997년과 2008년입니다. 2번 모두 처음에는 일부 지역만의 문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번졌습니다. 언제나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지방, 그 다음엔 수도권 외곽, 마지막엔 서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금매 물량이 2023년 대비 2배 가까이 쌓여 있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 같은 외곽 지역에서 먼저 시작됐고 지금은 마포, 용산, 성동까지 조금씩 번지고 있습니다. 이건 심상치 않습니다.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매물은 넘쳐나는데 거래는 안 됩니다.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과 사려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격 사이 간격이 너무 벌어졌습니다. 파는 사람은 그래도 10% 깎아줬으니 사야 하지 않냐고 합니다. 파려는 사람은 20%는 더 내려와야 산다고 합니다.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동안 시장은 그냥 얼어붙습니다. 역전세 문제도 심각합니다. 역전세라는 건 집값이 내려가면서 전세 보증금이 현재 집값보다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이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과 보증금을 합치면 오히려 빚이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 2022년 고점에 사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냉정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끌족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끌이라는 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는 뜻이죠.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집을 사신 분들 중에 지금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서 본인의 손익분기점을 계산하십시오.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뭐냐고요? 내가 언제 팔아야 본전인가 하는 기준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버티고 계십니다. 언젠가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 언젠가가 몇 년 뒤인지, 그때까지 이자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연한 기다림과 계산된 기다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달 상담실에 박대리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42살 직장인이셨습니다. 2022년에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12억 원에 사셨습니다. 당시 대출이 8억 원이었고 금리가 3%대였습니다. 그때 월 이자가 180만 원 정도였죠.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오르면서 월 이자가 3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파트 시세가 9억 원입니다. 집값이 3억 원 빠진 겁니다. 박 대리는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팔아야 합니까? 버텨야 합니까? 제가 박 대리한테 먼저 물었습니다. 월 이자 300만 원을 앞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냐고요? 박 대리는 아내도 일하고 둘이 합쳐서 버텨볼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빠듯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계산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가 다시 12억 원이 되려면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5년 동안 이자만 3,600만 원에서 4,200만 원 이상 추가로 나갑니다. 그러면 실제 손익분기점은 12억이 아니라 13억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대출 잔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현재 시세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팔면 대출 갚고 나서 얼마가 남는지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그 마이너스를 없애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따져보십시오. 만약 월 이자가 본인 소득의 40%를 넘어서고 있다면 그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집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집이 나를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다주택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면 무조건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제 상담실에 오시는 다주택자분들을 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이 여러 채인데 오히려 현금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은 있는데 통장은 비어있는 상황이죠.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집은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자와 세금은 매달 빠져나갑니다. 지난주에 최 사장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57세 자영업자셨습니다. 아파트 5채를 갖고 계셨는데 지방에 2채, 서울에 3채였습니다. 지방 2채는 세입자가 없어서 공실입니다. 관리비와 세금만 나가고 있죠. 서울 3채는 전세를 놨는데 전세 만기가 하나씩 돌아오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내려가서 보증금이 현재 시세와 거의 같아진 상태입니다. 최 사장은 지방집이라도 빨리 팔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매수문의 자체가 없습니다. 어쩌면 좋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이겁니다. 매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유동성 낮은 것부터 먼저 처리 방법을 찾으십시오. 지방 물건은 지금 당장 팔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를 일부 감수하더라도 지방 물건을 먼저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 물건은 팔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서울 핵심 입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버텨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 도보 5분 이내인지 확인하십시오. 주변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인지 확인하십시오. 학교와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3가지가 충족되는 곳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버텨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가지도 충족 안 되는 곳은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양도세 계산은 절대 혼자 하지 마십시오. 팔 순서가 달라지면 세금이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걸 놓치면 팔고 나서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십시오. 3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끌족이든 다주택자든 지금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건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건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현금 흐름은 여러분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1997년 IMF 때 현장에서 본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대출을 줄였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집 한 채를 처분했더라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부부가 상담실에 찾아왔습니다. 이 부부라고 하겠습니다. 2021년에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5억 원에 사셨습니다. 대출이 3억 5천만 원이었죠. 당시 금리가 2%였으니 월 이자가 약 58만 원이었습니다.
두 분이 맞벌이로 충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월 이자가 1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가 생기면서 한 분이 일을 잠시 쉬게 됐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결국 2달치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집값도 내려가서 경매로 넘어가면 대출 갚고 손에 쥐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결단을 내리셨더라면 하는 마음에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본인의 월 소득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십시오. 만약 30%를 넘고 있다면 주의 신호입니다. 40%를 넘고 있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50%를 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은행에 가셔서 대출 구조 조정을 상담하십시오.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 변경, 금리 재협상 등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연체가 시작되면 선택지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 전에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금매 폭탄이 본격적으로 터질지 아니면 시장이 다시 살아날지 아무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지금 이 신호들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금매는 쌓이고 거래는 줄고 이자 부담은 커지고 역전세는 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 예사롭지 않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미리 정리한 사람들이었고 빚을 미리 줄인 사람들이었고 현금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설마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겠어 하며 아무것도 안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부류를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제 창고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기다릴 것인가?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을 관리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본인의 대출 잔액을 확인하고 현재 시세를 확인하고 월 이자 비율을 계산하십시오. 그 작은 확인이 위기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정 소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